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밤새 내린 100mm의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도 최대 120mm의 많은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에 젖은 옷가지와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폭우로 전주 팔복동의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막 폭우로 쏟아진 게요. 폭우로 쏟아진 게 막 물이 여가 막 꽉 찼더라고요. 뒤에서 내다보니 잠 한숨 못 잤어요. 그냥 뜬으로 다 가족이 다 샜어요. 밤사이 장맛비로 야산의 흙더미 100톤가량이 도로로 쏟아져 차량 운행이 4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밭에서 토사가 갑자기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그 도로로 흘러내려서 지금 그 토사를 긴급히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전선줄에 걸려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는가 하면 수십 년 된 나무의 가지들이 비바람에 부러졌습니다. 이제 무게를 못 이기고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길도 막아버리고 사람 통행도 못하지 차도 통행 못하지 그래가지고. 장마전선 영향으로 밤새 도내에는 장수 137.5, 순창 122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 강우량은 시간당 40mm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도내 남부에만 약한 비가 내렸지만 내일은 장맛비가 전 지역으로 확대돼 최대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을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 GMO 생명연대 회원 등 500여 명은 오늘 오후 농촌진흥청 앞에서 유전자 조작 작물 개발 반대 전국 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안전성 논란이 있는 GMO 연구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GM 작물 개발이 다국적 종자 회사에 종자 주권을 넘겨 농촌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공연과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익산국토관리청과 경찰 등 교통관계기관과 함께 최종 점검을 마치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일부를 오는 5일부터 개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분 개통되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신시도에서 문여도까지 4.39km며 나머지 구간은 내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역조직 정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이달 8일까지는 경선이나 지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역위원회 10곳 가운데 현역이 있는 2곳을 제외한 8곳에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며 4곳은 복수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외 인사들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 도당 위원장은 다음 달 13일 전북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미용실을 턴 절도범이 범행 일주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10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드라마에서 본 수법을 모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 불 꺼진 미용실로 들어옵니다. 얼굴에는 검은 봉지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장갑을 낀 채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같은 미용실에 2번이나 알몸으로 침입해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17살 임모군은 두 번째 범행 일주일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알몸으로 범행을 하면 증거가 안 남는다는 것을 범죄 드라마를 통해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뚜렷한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걸음걸이와 신체적 특징 등을 분석해 인근 CCTV에 잡힌 임군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게 동일 인물이라고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노렸던 것 같은데. 경찰은 범행 수법이 특이하지만 임군의 나이와 훔친 돈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섬 지역 학부모와 주민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 이후 전주시가 여성 혼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는 보건진료소 3곳에 CCTV를 설치하고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근무 시간을 조정해 밤 시간대 근무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건진료소에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비치하고 위험 상황 시에는 인근 파출소에 비상 호출을 할 수 있는 긴급 전화도 구축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혁명 관련 유물 구매에 나섭니다. 문체부 특수법인인 동학재단은 동학혁명이 발생한 1894년 당시의 주요 상황이나 시대상을 보여주는 전적, 고문서, 민속품 등을 매입하며 오는 1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유물은 심의를 거쳐 구매 여부가 결정되며 특별 전시와 연구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인증업체로 도내 25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농업 연계성이 높아 6차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도내 25개 업체가 농식품부로부터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업체는 신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판로 개척 등에 필요한 정책과 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군산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서울시 학교 급식용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에서 생산된 쌀 850톤 22억 원어치가 서울 지역 급식용으로 납품 계약돼 지난해보다 6%가량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총 3,510톤, 약 95억 원의 친환경 쌀을 수도권 학교 급식으로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